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은 들떠 있었다. 금값 0달러 간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불안, 달러 약세, 그리고 중앙은행의 대량 매입까지 모든 요소가 금을 밀어올리는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확신을 시험한다. 300달러를 돌파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투자자들이 환호하던 그 찰나에 거대한 자본은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0달러 붕괴는 심리의 붕괴이기도 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언론은 하루아침에 역대 최고가에서 급락 공포로 제목을 바꿨다. 단기 조정이라 부르기엔 그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 불과 열흘 전 300달러를 넘어섰던 상승세가 순식간에 꺾이면서 시장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조정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불안한 확신이 깔려 있다. 누구나 조정을 인정하지만 그 조정이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장은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 미중 관계의 완화, 지정학적 긴장 완화라는 이유가 등장했다. 투자자들은 그 명분에 안도하며 금을 팔았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 아니면 단지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였을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금값이 3,979달러에 거래되었든 40달러를 지켜냈든 본질은 같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과열의 끝에는 언제나 냉정이 찾아온다. 수개월간의 급등이 만들어낸 기대감이 걷히자 남은 것은 냉정한 현실이었다.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이지만 더 이상 유일한 피난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을 붕괴라 단정 짓기엔 이르다. 금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부활했다.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전쟁, 그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금은 다시 빛을 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중요하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 40달러 붕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균형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균형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바닥일까? 아니면 또 다른 착시일까? 폭락의 순간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차트를 바라보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냉정하게 매도 버튼을 누르는 기관의 얼굴 없는 자금들. 이번 금값 조정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0달러 붕괴라는 숫자 뒤에는 공포라는 집단 심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상승기에 자신을 천재로 착각한다. 이번엔 다르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넘쳐난다. 그러나 시장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 모든 확신은 공포로 바뀐다. 이익을 내던 이들은 수익을 지키기 위해 매도하고 손실을 본 이들은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따라 판다. 결국 그 둘 다 패배한다. 이것이 거품의 후유증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유튜브와 기사들은 금값 0달러 시대라는 단어로 넘쳐났다. 지금 사지 않으면 늦는다. 이 문장은 투자자의 욕망을 자극했고 그 욕망이 만든 과열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경제는 언제나 균형을 원한다. 너무 오른 것은 내려가고 너무 내린 것은 오른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 단순한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번엔 예외일 거야. 바로 그 믿음이 시장을 망친다. 이번 하락은 단순히 가격의 조정이 아니라 기대의 붕괴였다. 300달러를 뚫으며 금이 마치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피난처처럼 여겨졌지만 금리는 내려오지 않았고 달러는 강세를 유지했다. 결국 금이 아닌 현실이 승리했다. 단기 급등 후 찾아온 차익 실현은 그동안 쌓여있던 불안감의 방아쇠였다. 누군가 먼저 팔기 시작하자 모두가 동시에 출구로 몰렸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진짜 위기는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기억이 사라질 때 온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금을 버릴 때,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사이클은 이미 준비되고 있다. 거품의 후유증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바로 다음 상승의 씨앗이 된다. 시장은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방향이 욕망이 아닌 냉정에서 비롯되길 바란다. 시장은 언제나 이유를 찾는다. 가격이 오르면 낙관의 이유를, 내리면 공포의 이유를 만들어낸다. 이번 금값 하락에서도 그 명분은 빠르게 등장했다.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단 몇 줄짜리 뉴스가 시장의 분위기를 뒤집었다. 불안이 사라지자 투자자들은 더 이상 금을 붙잡을 이유를 잃었다. 이른바 명분 매도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미중 관계 개선은 금의 본질적 가치와 거의 무관하다. 금은 국가 간 신뢰의 틈에서 빛나는 자산이다. 전쟁, 갈등, 통화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금으로 몰려든다. 그런데 단기적인 외교 이벤트 하나로 수천억 달러의 자금이 방향을 틀었다는 건 이 시장이 얼마나 심리의 게임인지 보여준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 자본의 전략적 포지션 전환이었다. 기관과 헤지펀드는 이미 상승 막바지에서 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었다. 그들은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고 개미들이 뉴스를 읽는 순간 이미 자리를 바꿔놓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금은 안전자산이다 라는 오래된 믿음은 이번 조정 앞에서 무력했다. 대형 자금은 이미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채권, 주식, 심지어 일부는 달러 강세 포지션으로 갈아탔다. 이 흐름을 모르는 개인들은 언론의 조정입니다라는 말에 위로받으며 하락을 버티려 했다. 하지만 시장은 자비롭지 않다. 금값사 0달러 붕괴는 단순한 수급 변화가 아니다. 그건 권력의 이동, 자본의 재배치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항상 조용하게 진행된다. 뉴스가 다루기 시작할 땐 이미 늦다.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흔적만 남긴다. 이제 시장은 그 흔적 위에서 다시 방향을 찾고 있다. 누군가는 끝났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라 말한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하다. 금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바뀌었다. 금의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언제나 하나였다. 바로 금리다. 이 단순한 진실을 잊은 순간 시장은 언제나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금리는 돈의 시간 가치를 결정하고 금은 그 시간의 반대편에 존재한다. 이자는 없지만 신뢰로 거래되는 자산. 따라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금의 매력은 사라진다. 금은 잠자는 자산이다. 이 문장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최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겠다는 신호를 보낸 순간 시장은 반응했다.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고 금은 밀려났다. 왜냐하면 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자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연 5% 이상의 금리가 나온다. 합리적인 자본이라면 당연히 금을 팔고 현금성 자산으로 옮긴다. 이것이 지금 금시장이 직면한 현실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찍었고 미국의 실질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즉, 물가보다 이자가 더 매력적이다. 이 상황에서 금을 보유한다는 건 수익이 없는 믿음을 붙잡는 일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금값이 다시 300달러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반전의 여지는 있다. 역사적으로 금은 금리 인하 직전, 즉 긴축의 끝자락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다음 단계를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공식화되기 전에 이미 선반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금의 하락은 어쩌면 다음 상승의 준비일 수도 있다. 문제는 언제 그 순간이 오는가이다. 지금 연준의 입장은 명확하다. 물가가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 지속되는 한
금은 기다림의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관찰이다. 금리는 아직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 시장은 다시 금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를 흔드는 것은 언제나 말이다. 지금 그 말의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의 발언 하나가 환율을 뒤흔들고 주식 시장을 흔들며 금값을 요동치게 만든다. 이번 조정의 또 다른 그림자 역시 그의 입에서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여전히 강한 달러를 원한다.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 금리 인하 필요 없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달러가 급등했고 금은 바로 밀렸다. 시장 참여자들은 단숨에 리스크를 계산했다. 트럼프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신호였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순간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그는 다음 날 전혀 다른 말을 던진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불확실하다. 세계는 다시 긴장해야 한다. 이 한마디에 금은 다시 반등했다. 정치의 언어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비합리하지만 현실적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는 금시장에 양면성을 준다. 그의 불안정한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장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한다. 즉, 그가 불안을 조성할수록 금은 웃는다. 그러나 그 불안이 실제 경제 혼란으로 이어지면 금도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공포의 확산이지 신뢰의 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트럼프라는 변수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의 말 한마디가 매수 매도를 가르는 시대. 금값은 정치의 온도계가 되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이다. 정치인은 시장을 흔들지만 시장은 결국 현실로 수렴한다. 트럼프의 언어는 바람일 뿐 그 바람 속에서도 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정치가 만들어낸 폭풍이 잠잠해질 때 그 잔잔한 바다 위에서 다시 반짝이는 것은 언제나 금이었다. 금과 주식은 늘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 하나는 불안 속에서 강해지고 다른 하나는 확신 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면 자금은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흐르고 공포가 커질 때는 다시 금으로 되돌아온다. 이번 하락 역시 그 오래된 교환의 공식이 작동한 결과였다. 4.0달러 붕괴 이후 시장의 돈은 다시 위험을 향해 움직였다. 미국 기술주의 반등, 채권 금리 안정,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재유입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은 금보다 성장을 택했다. 안전은 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환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달러 약세, 금 강세를 외쳤지만 지금은 반대로 금리 고정, 주식 강세를 말한다. 시장은 끊임없이 극단을 오간다. 이 변덕스러운 자본의 흐름 속에서 금은 잠시 잊힌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 잊힘이 바로 금의 기회다. 역사적으로 금은 늘 관심 밖에서 상승했다. 모두가 주식에 열광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은 조용히 금을 모았다. 그들은 공포를 사지 않는다. 대중이 희망에 취해 있을 때 미래의 불안을 산다. 그리고 시장이 뒤늦게 그 불안을 깨달을 때 금은 이미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지금도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금이 밀리고 주식이 오르지만 그 이면에는 연준의 불안한 균형, 세계 경기의 미세한 흔들림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이 이를 외면할수록 금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힘을 모은다. 그건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씨앗과 같다. 주식이 단기적 확신의 상징이라면 금은 장기적 불확실성의 보험이다. 둘은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하며 균형이 무너질 때마다 서로의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지금 금을 버린 사람들에게 시장은 조용히 묻는다. 너는 정말 평화를 믿는가? 이제 시장은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다. 이번 하락은 단기 조정인가?
아니면 추세의 전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한다. 금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세 가지. 바로 연준의 통화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수급의 흐름이다. 첫째, 연준의 금리 정책이다.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다.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금은 잠시 더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든 긴축에는 끝이 있다. 과거 2019년 금은 금리 인하 직전부터 이미 상승을 시작했다. 시장은 언제나 현실보다 기대를 먼저 반영한다. 따라서 이번 하락이 오히려 다음 반등의 전조일 수도 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다. 트럼프의 발언, 중동 불안, 유럽 경기 둔화. 이 중 하나라도 터지면 안전자산으로의 회귀는 순식간이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 안정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여전히 정치적 불씨가 남아있다. 금은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를 때 반응한다. 그래서 지금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잠시의 정적일 뿐이다. 셋째, 수급의 균형이다. 거래량이 급감한 현재 금시장은 강한 매도세보다는 관망세가 지배하고 있다. 즉, 누구도 적극적으로 사고팔지 않는다. 이런 시기는 공포보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다음 한 번의 뉴스가 전체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세가 약해졌다는 건 반등의 여지도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다. 지금의 하락은 조정에 더 가깝다. 그러나 그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세 변수의 움직임이 결정할 것이다. 투자자는 속도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방향을 관찰해야 한다. 시장에는 언제나 조용한 전환점이 존재한다. 대부분은 그것을 지나친 뒤에야 알아차린다. 금값의 붕괴처럼 보였던 이번 조정은 어쩌면 새로운 사이클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공포 속에서 태어나는 희망, 그것이 시장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 경계선 위다.